이분이 덕경이라고 합니다. 네. 전 지금 동국대에 학부 24학번 재학 중이고요. 광주 불자모임인 원각회, 그리고 숙명여대 불교학생회, 또 국제선센터 어린이법회 지도 법사를 맡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찰이라는 포교단체, 스님들끼리 모여있는 포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명상이랑 사경을 좀 중심으로 한 수행 모임도 운영 중입니다. 네, 바쁜 현대인과 같이 시대에 맞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되게 급하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제가 조계사 청년회 분들이랑 인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서 어떤 법문을 좀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를 부른 이유가 넘겨주시면은 이것 때문일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궁금하시구나 싶어서 그런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도 법문인 만큼, 법회인 만큼 제가 청년분들을 만날 때 조금 권해드리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리고요. 또 법회다라고 하면은 좀 저도 송구스러우니까 그냥 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정한 내 삶, 내정내삶 리뷰를 또 듣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넘겨주세요. 제가 사이버 분석 행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과거 사진 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 사진 뿐입니다. 저는 일단 불교 앰버서더죠.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 그리고 출가 앰버서더입니다. 혹시나 오늘 저의 출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출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너무 환영하니까요. 꼭 DM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사진은요, 제가 출가 직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출가 직전 2017년입니다. 제가 98년생인데요. 2017년에는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출가했다고 또 저희 집에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20살에 출가를 했는지를 이제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출가 전부터 좀 생과 사, 그리고 삶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예요.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왜 우리는 죽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친구가 되게 구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다. 제 스스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출가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경향성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항상 세상에서 주는 해답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되지?를 또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민하고 사시잖아요. 이 날씨 좋은 가을에 함부로 누구랑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 날씨, 이 계절, 이 좋은 시간에 부처님 탁자 밑에 앉아서 제 이 썰을 듣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 이유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림을 그리면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가 전에는 서양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서양화로 잡고 입시도 서양화 준비를 했었어요. 미대 준비를. 그렇게 점점점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진지하게 미술을 하고 있는데 늘 제가 고민했던 생과 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다시 스멀스멀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진짜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진짜로 너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일까? 너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한 행복을 보장해주나?
원래 다 입시생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진짜로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나는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학을 가서 그렇게 나는 욕심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또 어느 정도만 돈을 벌면 돼. 그래서 그 정도 직업을 가지고 또 행복하려면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왜? 당당 모의고사가 앞에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자 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다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까? 내가 모르는 세상의 한 구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얻는다고 해서 진짜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다시 생각이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명은 DNA에 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삶도 한정적이고 절대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의 자원도 한정적이고 기회도 한정적인데 제가 어느 만큼을 가지면 어딘가에선 그만큼 갖지 못한다는 좀 불평등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입시를 해서 만약에 그 학교를 붙어도 제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지고 혹은 제가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면 그 많은 돈을 번 만큼 어딘가에서는 못 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한 원인과 조건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서 제시한 행복의 조건들 또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을 잃었어요, 그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정적인 지위에 가도 혹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려도 세상의 한 구석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조금 이제 과몰입해서 얘기를 하면 남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행복을 과연 내 행복으로 나는 삶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도저히 그걸 제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살지 하면서도 일단은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림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룸비니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룸비니 가보셨어요? 어딘지 아시죠? 부처님 탄생지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고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이라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좀 멀리 이제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네팔 룸비니를 가게 됩니다. 사실 저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조금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저희 삼촌께서 스님이신데 룸비니에 한국 대성석가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선원을 열고 입승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너라 하셨죠. 근데 사실 제가 저희 삼촌 스님과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스팸 처리를 스팸을 해놨었어요. 왜냐? 별로 그렇게 제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싶으니까 스팸을 해놨는데 이때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시고 마침 저도 해외여행이 좀 가고 싶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갔죠. 가서 봤더니 절만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제사원구역에 절만 있고 무슨 성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성지가 있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 기대가 없이 갔죠. 또 그 네팔과 인도의 풍토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어요. 제가 그때 그 먼지 바람이 불 걸 예상을 못하고 렌즈를 끼고 갔는데 먼지 바람에 렌즈가 떨어져서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서 저 풍경을 못 봤습니다. 한 360? 화질이 한 360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곳을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세상 어떻게 살지? 막 이러고 있고 저기는 저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 숙소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스님께서
잠깐 산책 가자 이러셔가지고 데리고 간 게 딱 룸빈이 저 마야대비 사원이었어요. 부처님 탄생하신. 갔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로움이 저곳에 있더라고요. 진짜 가보신 분 안 계세요? 가볼만도 한데 여기 심지어 청년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꼭 한번 가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성석가사가 숙소비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여행하는 친구들이 꼭 들렸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저곳을 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한 스님께서는 나무 밑에 앉아서 좌선을 하고 계시고, 어떤 한 스님께서는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불경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 경전을 이렇게 막 읽고 계시고, 또 다른 스님은 꽃을 막 따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이 꽃을 따셔도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꽃을 잘 따서 저 마야대비 앞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원을 만들고 거기에 향을 피우면서 화공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풍경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풍경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제 마음에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삶도 있구나. 세상의 한 구석에는 내가 모르는 내 행복 때문에 불행을 담보로 한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일들이 있다면, 또 세상의 한 구석에는 전혀 그런 세속적인 불평등 혹은 폭력 혹은 물질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정말 넓었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의 위안도 되고 시원한 바람을 간직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아하겠지만 어렸어요. 그래서 출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게 너무 바빠서 그것에만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한 나머지 원하는 대학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룸비니에 계셨던 스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그래도 스님 하면 어른이시잖아요. 스팸 처리를 슬쩍 풀고 스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스님, 저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때 저한테 악담을 하셨거든요. 너 대학 못 간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근데 스님께서 이제 전화를 딱 받으시고 나중에 후일담을 알려주셨는데 큰일 났다 생각하셨대요. 제가 진짜로 대학을 붙을 줄 모르셨던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너무 출가할 것 같았거든. 생각을 해봐요. 왔는데 애가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잠깐 날 보러 와? 라고 하셔서 평창에 그때 계셔서 평창을 갔어요. 가서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근데 그래도 스님께서 차를 한 잔 주시길래 차를 마시고 다시 한번 스님 저 대학 붙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퀴즈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출가하지? 라고 갑자기 면전 앞에 출가를 딱 내미시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축하하다, 너무 잘 됐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출가하지?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혹은 질문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거량이라고 하죠. 제가 그 거량을 딱 당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대학을 붙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라고 해버려서 네? 라고 한 순간에 또 룸비니에서 느꼈던 그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에 확 불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하고 그런데 잠깐 그런데 아니요? 를 해야 되는데 순간 그 바람에 뒤에 할 말을 까먹어서 네 한 상태로 저는 출가가 예정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출가 썰이에요. 좀 황당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저의 어떤 기질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품고 염리심을 가졌던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가시는 세상이 그리
만족스러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법당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제가 한 말에 공감을 하시거나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경험이 많으셔서 훨씬 세상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거나 염리심을 가지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없으시다면 아주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제가 이렇게 20살에 출가를 해서 28이 될 때까지 출가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가를 하고 당연하게 스님들의 그 어떤 과정이 있어요. 행자 생활을 거치고 또 3인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 깎았다고 다 스님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어떤 불교 교학과 수행에 대해서 이제 체화를 하는 시간을 4년 동안 가지고요. 그렇게 체화를 하고 이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비구니 정식 계를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선지식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 저는 그 틈새 방학 개념이 좀 있어서 방학 때는 성지를 다녔습니다. 부처님의 행장을 따라서 제가 룸비니 출가자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거든요. 룸비니 탄생부터 열반까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행장들을 2개월 조금 넘게씩 인도를 다녀오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2개월 정도 인도를 다녀오고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히말라야 뭐 그런 지역에 있는 부처님의 사리탑이라던가 성지를 가서 좀 집중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제가 출가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찾고 안정적인 마음의 기반이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갑자기 정식 계도 받았겠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부처님 탁자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이제 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라라. 사실 그냥 이제 네 또래들이랑 좀 놀아봐 라고 하셨어요. 포교에 대한 지침이죠. 그래서 놀러 동국대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업과 이제 포교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아까 제 소개 들으셨죠? 뭔가 되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을 때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스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자마자 나도 청년이라 너무 힘든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청년이라 힘드시잖아요. 저는 제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좀만 더 느긋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분명 이럴 때 조별과제가 정말 안 됩니다. 나는 이 틈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다 힘들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발 맞춰서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생이다 보니 이 막에 서울에 있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학업과 수행 그리고 포교를 병행한다는 게. 그리고 하필이면 저는 이 세대에 출가한 MZ여가지고 예전 스님들께서는 수행을 할까 포교를 할까 고민을 하셨다면 전 이제 포교를 어떻게 수행으로 여길 수 있을까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갑자기 조계사 대웅전 법당에 와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썰이었고요. 그래도 법회니까 법문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출가를 한 이유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 좋은 날에, 이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에 그래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놨다고요?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할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저를 부르셨죠?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얼른 당황하고 이래 하는데 네, 너무 좋은 답변이면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되게 행복하시겠다, 그죠? 의지할 곳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정된 앞으로의 법회 일정들 네, 행복한 삶 응원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답변을 해버리셔서 그렇긴 한데 저도 뭔가 준비를 했겠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행복은 보통 이러면 사실 경전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감히 내가 경전 구절을 뒤에 안다는 듯이 얘기해도 될까 싶어서 일단 경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정의를 조금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절대 시간을 만족의 순간들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시간, 왜 절대 시간이냐면 우리의 수명은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DNA에.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행복한 삶이다 할 수 있으려면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이 채워지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행복한 삶인 것 같거든요. 그 순간을 행복하게 여기거나 혹은 죽음을 앞뒀을 때 그래도 행복했던 삶이다 하려면 이런 순간들이 행복했나? 라고 했을 때 행복했다 라고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을 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시간을 만족의 순간들로 채우는 것.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시간을 만족들로 채우냐. 자, 절대 시간을 만족의 순간들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족은 어떻게 하느냐.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절대 시간 속에서 만족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만족할 만한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시간 속에서 만족의 순간들이 많으면 그걸 행복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텐데 결국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선택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만족스러운 선택, 말이 쉽지. 말이 쉬운데 우리는 뭐다? 우리는 중생이에요. 중생은 만족스러운 선택을 과연 할까요? 혹시 중생의 코어가 뭔지 아세요? 뭘 중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중생은 너무 쉬운 답변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왔거든요. 번뇌하면 중생이에요. 만족하는 거 아니고 번뇌하면 중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번뇌의 성질이 있어요. 이거 이제 업의 메커니즘에 대한 건데 번뇌는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요함을 깨트리고요. 점점점 몸집을 키워서 결국은 또 다른 번뇌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번뇌했다가 번뇌 사라지고가 아니고요. 번뇌를 한 순간에 또 다른 번뇌를 데려오고 몸집을 막 키워요. 우리가 잘 번뇌의 수렁에 빠지는 이유겠죠? 우리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번뇌 속에서 번뇌를 키우고 번뇌의 몸집을 막 키우고 또 다른 번뇌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매일 선택의 순간에 번뇌를 하고 있으면 번뇌를 따르는 선택을 하고요. 고요와 적정 속에 있으면 편안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업의 메커니즘이에요. 사실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충만 하자면 하여튼 업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악업은 악업을 짓게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선업은 선업을 짓게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말을 좀 바꾸면 번뇌는 번뇌를 더 일으키게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요와 적정은 물론 고요와 적정한 경향성을 더 불러오겠죠. 업이란 그런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론은 번뇌를 따르는 선택은 불만족의 결과를 낳고 고요와 적정을 따르는 선택은 만족의 결과를 낳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명상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퀴즈 보셨나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명상합시다.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명상하자고, 이 얘기 하자고. 네,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앉혀놨는데 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내가 만약 지금 불행하면요. 그냥 막연히 나 불행하다, 아 괴롭다가 아니고 괴로운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어떤 번뇌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떤 번뇌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아 번뇌가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려면 당연히 내 상태를 번뇌가 아니고 고요와 적정으로 돌리면 편안한 선택 혹은 편안한 경향성을 가지고 편안한 것들을 불러들이겠죠. 그래서 명상을 하셔야 된다.
행복하시려면 명상을 하셔야 된다. 근데 과연 명상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요즘 좀 명상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요. 불교에서는 사실 그런 태도를 되게 경계합니다. 명상은 명상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항상 함께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명상과 지혜가 따라와야 된다. 근데 시간 관계상 굳이 그럼 지혜는 어떻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거든요. 선정, 명상, 즉 선정입니다. 선정과 지혜 종갓집이 불교예요. 선정과 지혜의 맛집이 불교입니다. 불교, 부처님 가르침 어디에 있죠? 경전에 있습니다. 경전에 있어요. 선정 수행에 대한 것도 경전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명상입니다 하는 거지, 선정과 지혜 종갓집은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갓집에 잘 오신 거예요. 명상 수행을 닦고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경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청년분들, 청년, 장년, 딩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항상 두 가지만 가지고 가요. 명상과 경전. 각자 자기 소위경전은 하나씩 만드시라. 소위경전 뜻을 모르신다면 이제 최경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경전은 잘 모르는데요. 팔반대장경이나 돼서 뭘 봐야 되죠? 이러신다면 그냥 정하세요. 금강경, 금강, 다이아몬드 수투라, 뭔가 이름이 좋아, 느낌이 좋아. 이것도 인연지사입니다. 금강경. 그리고 소위경전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 경전 광상 봐드리거든요. 약간 법화경? 약간 이렇게. 그래서 뭐 아니면 각자 지도법사 스님 계시잖아요. 청년에도 계실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여쭤봐도 좋고요. 그래서 명상하시고 경전 보시라. 경전을 보되 뭐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눈으로 읽는 거, 입으로 읽는 거. 근데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사경입니다. 혹시 사경 해보신 분 계세요? 너무 훌륭하잖아. 너무 찬탄합니다. 사경. 저도 사실 저의 가장 중심적인 수행은 사경이에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얼만큼 했는지 볼 수 있어서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뭔가 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쇼츠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명상 수행이 저는 사경과 닮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뭘 집중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틀리잖아요. 틀리면 또 지우개를 지워야 돼.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동시적으로 지혜와 명상을 닦는 동시적 수행이 가능하다 해서 저는 사경을 정말 권합니다. 그래서 명상하시고 소위경전 꼭 찾으시고. 우리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혹시 소위경전 있으세요? 나 이거 느낌 좋던데 혹시 있으세요? 천수경? 천수경 좋아하시는 분 되게 특이하시다.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는 건가? 혹시 또 나는 이 경전 좋아요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자,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혹시 보현행자신가요? 혹시 나는 선제동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너무 훌륭하시네요.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보현행자께서 여기서 법문하시는 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법우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회장님은 다음에 꼭 한번 법문하시고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소위경전이 없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화엄경 그리고 천수경 하시니까 그거 좋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천수경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그래서 소위경전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큰 골자를 얘기를 드렸죠. 저희 출가 이야기와 그리고 되게 간단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만한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다들 명상 하시고 계실 테고 소위경전도 심지어 있으시고 사경수행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저는 사실 응원할 뿐입니다. 저도 이 사바세계를 지금 유람하고 있잖아요. 중생으로서 아직 다 수행을 완전히 닦지 못해서 번뇌를 여의지 못해서 유퀴즈까지 가가지고 뭐 아이돌 얘기나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내보이는 게 또 다른 중생들에게는 한편의 용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 저의 원력은 인연불사예요. 인연을 많이 짓자, 부처님 인연을.
부처님법에 인연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랑 인연되는 건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지 않을까?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내가 좋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인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채통을 내려놓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농담들이 조금 아깝네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딴 것 없어요. 경전을 가까이 하세요. 마치 어떤 거냐면 전교 1등 클리셰가 있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사경수행 강추 이런 거. 그래서 교과서 꼭 보시고 생각보다 절을 다니면서 경전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어렵게 써져 있긴 해요. 안 그래도 아까 다른 스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경전 말투가 있어요. 뭐뭐 할진된 뭐 되게 어려운 고어체들. 근데 요즘은 현대어로 풀어져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과학이든 뭐 어떤 사회인문학이든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찾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끝낼 건데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2가지? 사경, 명상, 사경. 자, 사경은 작은 카테고리였고요. 큰 카테고리는 소위경전. 이거 약간 숙제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조계사 청년입니다 하면 소위경전 정하셨어요? 여쭤볼 테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